책의 제목은 푸른 달의 단편소설, 그리고 읽을 이야기의 제목은 정류장 다이어리. 읽어드릴게요. 정류장 다이어리. 지은이 이다한결. 3월 2일 수요일. 날씨 맑고 추움. 주연아, 오늘은 이사와서 새로운 학교에 처음 등교한 날이었어. 아침에 집 앞에서 11번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도 늦게 와서 첫날부터 지각할 뻔했어. 버스 어플을 다운받기는 했는데 시골이라 그런지 잘 안 맞나 봐. 예상보다 20분이나 늦게 오더라. 담임 선생님이 등교하면 교무실로 먼저 오라고 해서 갔는데 별 얘긴 없었어. 학교가 작아서 학년마다 반이 3개뿐이라 3학년들은 거의 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내가 먼저 잘 다가가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도 타이밍 좋게 새 학년이 되면서 전학을 온 거라 학기 중에 온 것보다는 적응이 쉬울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어떤 분위기일지 대강 짐작이 가서 고개를 끄덕거렸어. 그리고 여기 있다가 함께 올라가겠느냐고 물어보시길래 괜찮다고 말하고 혼자 올라갔어. 나는 3학년 2반이야. 문을 여니 애들이 거의 다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빈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예상보다 쳐다보는 시선이 많이 느껴져서 생각보다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어. 다행히 금방 담임 선생님이 올라와서 나를 간단히 소개하고 인사시켰어. 아, 나중에 알았는데 담임은 영어 선생님이야. 쉬는 시간에는 짝꿍에게 말을 걸어봤어. 대화를 하긴 했는데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인가 봐. 반은 대체로 시끄러운 분위기였고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한 번씩은 나를 아는 채 했어. 학교가 작아서 전학생에 대한 소식이 금방 퍼지나 봐. 점심시간에 나한테 와서 말 걸어주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다행이었어.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더라. 우리 교실엔 4명이 남아있었어.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어서 그런지 공부가 잘 되진 않았어. 네가 있었다면 무슨 소리냐고. 넌 원래 공부를 잘 안 했다면서 웃었겠지? 갑자기 네가 보고 싶다. 10시에 학교를 나와서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다른 아이들은 거의 다 반대편으로 가더라고. 그쪽이 신도시라는 것 같았어. 나만 시골에서도 더 시골에 사나 봐. 같이 나온 애들 중에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는 남자애 1명뿐이었어. 정류장에 도착해서도 학생이 없었어. 아니, 사람 자체가 없었지. 다니는 차도 많지 않았고 버스 어플은 역시 맞지 않아서 꽤나 오래 기다린 다음에서야 버스를 타고 집에 올 수 있었어. 어플이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날씨가 춥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없어서 기다리는 동안 좀 무서운 느낌도 들거든. 어쨌든 지금은 씻고 나와서 이렇게 일기를 쓴다. 처음 치곤 나쁘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3월 3일 목요일. 날씨 맑고 추움. 오늘도 여전히 추웠어. 이제 3월 초는 그냥 겨울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집은 이렇게 따뜻해서 다행이야.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진 하루였어. 물론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짝꿍은 생각만큼 조용한 애는 아니었어. 짝꿍은 오히려 내가 조용한 애인 줄 알았다면서 서로 웃었어. 아마도 네가 있었다면 나를 조용한 애라고 생각하다니 절대 아니라고, 너무 시끄러운 애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같이 웃었겠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학 시간은 참 재미있었어. 담당이 여자 선생님인데 엄청 동안이야. 나중에 애들이 말해준 나이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놀랐어. 수업 시간 도중에 웃기는 농담도 많이 하고 성격도 털털해 보여서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대. 눈이 높은 걸까 속으로 생각했어. 야자하는 애들은 여전히 적지만 오늘은 그 몇 안 되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편의점에 갔어.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고3이 되어 부담스럽다는 대화를 나눴어. 모두들 압박감을 느끼는 모양이야. 정류장에 도착해 앉아있는데 키가 좀 크고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남자애가 오더니 한 칸 건너 옆자리에 앉았어. 그런데 무심코 옆모습을 봤는데 콧날이 엄청 매력적이었어. 내가 코를 특히나 중요하게 보잖아. 딱 내 스타일이라서 눈길이 자꾸 갔어. 문득 궁금해져서 이름을 보려고 했는데 이름표 색깔밖에 못 봤어. 나랑 같은 학년이었으니까 1학년 아니면 3반일 거야. 어제 말했던 것처럼 3학년도 1반부터 3반까지 있거든. 오늘도 버스를 대충 20분은 기다렸다가 탄 것 같은데 남자애는 그때까지도 버스가 안 왔는지 계속 앉아 있었어.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버스들도 배차 간격도 길고 어플이랑 시간이 잘 안 맞나 봐. 그런데 얘랑 왠지 또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년도 같고 집에 갈 때도 같은 정류장으로 다니니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3월 4일 금요일. 날씨 흐리고 추움. 방금 너무 기분 좋은 일을 겪어서 너한테 얼른 말해주려고 씻고 바로 책상에 앉았어. 어제 말한 남자애 있지? 왜 정류장에서 본 콧날이 매력적이라고 했던, 또 볼 것 같다고 했던 남자애 말이야. 집에 가는 길에 정류장에 왔더니 걔가 앉아있는 거야. 나도 어제처럼 한 칸 떨어져서 앉았는데 나를 슬쩍 보는 것 같더니 처음 보는 얼굴이라면서 원래 이 길로 다니냐고 물어보더라? 그렇다고 집으로 가는 길이냐고 대답했더니 2년 동안 이 길로 다니고 있는데 처음 봐서 물어봤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전화 왔다고 했더니 내 바로 옆자리까지 쓱 하고 옮겨 앉는 거야. 좀 놀랬는데 여기로 다니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심심했다면서 반갑다고 날 보고 웃었어.
앞모습을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는데 봤더니 엄청 잘생겼더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전학 왔냐고, 이름은 뭐냐고, 어디 사냐고 막 물어보는데 내가 그걸 또 대답을 다 했네? 아, 걔 이름은 안호경이야. 한참 대화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버스가 좀 일찍 오길래 가야 한다며 일어섰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음에 보자고 손을 흔들길래 나도 손을 흔들며 버스에 올라탔어. 그리고 방금 집에 온 거야.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지만 같은 반도 아닌 남자애가 나한테 말을 걸고 대화한 건 처음이란 말이야. 어땠냐고? 좀 설레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고 아, 모르겠어. 근데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 하필 내일부터 주말이라니 너무 아쉬워. 그래도 같은 길로 다니니까 또 보게 되겠지? 왠지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뭐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고? 3월 7일 월요일. 날씨 맑음. 학교 생활은 뭐 그런대로 좋아. 짝꿍이랑 대화도 더 많이 하고 번호를 교환한 친구들도 꽤 많아졌어. 그런데 그건 그렇고 안호경이랑 또 만났어. 내가 뭘 했어. 또 만나게 될 것 같다고 했잖아. 오늘도 10시에 짐을 챙기고 나와서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 정류장까지는 5분 정도 길을 걸어가야 해. 가로등은 있지만 가로수는 없고 옆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시골길을 상상하면 돼. 그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돌아봤더니 안호경이었어. 그래서 멀리서 보고는 난 줄 알고 뛰어왔대. 그래서 정류장까지 같이 걸었고 정류장에 도착해서도 같이 앉아 어제처럼 대화를 나눴어. 걔는 3반이고 알고 보니 담임 선생님이 쭉 수학 선생님이었대. 자기는 1학년 때부터 그 선생님을 알았는데 정말로 좋은 분이래.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말끝마다 특별한 억양을 붙여서 말을 한단 말이야. 그 흉내를 내는데 진짜 똑같아서 서로 엄청 웃었어. 안호경은 웃음도 많고 되게 활발한 애 같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편하게 잘 대해줘. 그러다가 나한테 어떻게 여기로 이사 오게 됐냐고 그렇게 물어보길래 약간 당황했어. 그래서 그냥 여기가 외할머니네라고만 했어. 구구절절 설명하긴 좀 그랬거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더 많이 친해지면 얘기할 날이 있겠지? 궁금하기도 했고 화제도 돌려볼 겸 너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살았냐고 물었더니 중3 때 여길 왔대.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그냥 아빠가 이사 오자고 해서 왔다고만 하더라고. 오늘도 11번 버스가 먼저 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올라탔는데 버스 창문으로 정류장 쪽을 봤더니 나를 보며 손을 흔들고 있길래 그냥 웃었어.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계를 봤는데 버스가 금방 온 줄 알았더니 30분이나 기다린 거였더라?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도 무섭지도 않아서 정말로 좋았어. 아, 학교에서도 마주치면 인사하기로 했어. 아직 특별히 연락하는 반 친구는 없거든. 그래서
울릴 일이 없는 핸드폰을 보면서 안호경이랑 연락하는 상상을 했어. 얼른 나한테 번호도 물어보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야, 방금 우리 엄마가 문틈으로 공부 안 할 거면 일찍 자라고 말하고 그러고 나갔어. 이제 자야겠다. 안녕. 3월 8일 화요일. 날씨 맑고 추움. 담임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잠깐 오라고 해서 갔었어. 잘 적응하고 있냐고. 친구들과는 잘 지내라는 질문을 받았어. 마음은 알겠는데 어린애 취급받는 느낌이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어. 알아서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가 그냥 잘 적응하고 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올라왔어. 전학이 처음이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것도 처음이라서 더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 하지만 아무래도 전학 온 학생이 더 신경 쓰이기는 하겠지? 야자를 마치고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안호경이 또 나타나진 않을까 생각했어. 요새 하굣길에 계속 마주쳐서 그랬나 봐. 은근히 기대하면서 걸어가는데 먼발치에서 보니까 나보다 일찍 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 만나자마자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핸드폰을 내밀면서 번호를 찍어달래. 내가 어제 딱 번호 교환하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근데 내가 원래 친해지면 장난을 많이 치잖아. 장난기가 발동해서 약간 정색하는 표정 지으면서 나는 천천히 친해지는 타입이라 아직 부담스럽다? 라고 말해봤거든. 그랬더니 그러냐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다시 집어넣는데 엄청 풀찍은 모습으로 처져 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나름대로 꽤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농담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웃으면서 어깨를 툭 치고 농담이었다고 말하고선 핸드폰을 내밀었더니 원망 섞인 목소리로 농담인지 몰랐다고, 상처받을 뻔했다고 웃으면서 번호를 찍는데 그 모습이 순간 귀엽게 느껴졌어. 그리고 너는 어디 사느냐고, 몇 번 버스 타고 다니냐고 물으니까 5번 버스를 타고 다닌대. 그런데 마침 5번 버스가 딱 오길래 아쉬운 기분이 들었지만 잘 들어가라고, 다음에 보자고 인사했더니 다음 버스 타면 된다고 하면서 탈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 어쨌든 더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긴 했는데 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 그러면서 진짜로 버스는 신경도 안 쓰고 나한테 또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이번에는 11번 버스가 왔어. 미안한 마음에 내가 인사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더니 안호경이 말하길 오늘 더 같이 대화하고 싶어서 안 갔던 거래. 그리고 여자애는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5번 버스는 금방 온다면서 괜찮으니까 얼른 타고 가라고 하길래 고맙다고 하고 버스에 올라탔어. 정류장 방향으로 빈자리가 있어서 앉았는데 성애가 끼어서 밖이 보이질 않았어.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바로 출발하더라. 고개를 얼른 내밀어 조심히 가라고 말하면서 손을 흔들었더니 걔도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줬어. 버스를 타고 오면서 좋은 친구가 생겨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망상도 해봤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겠지? 그런데 꼭 내 마음이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일 것 같기는 해. 아직 느껴본 적은 없지만 말이야. 집에 와서 잘 들어갔냐고 안호경한테 카톡을 보내놨는데 방금 답장이 왔네. 오늘은 더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4월 25일 월요일. 날씨 맑고 따뜻함.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 네가 있는 곳도 따뜻했으면 좋겠다. 주연아, 많이 보고 싶다. 어떻게 지내? 요새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졌어. 학교에도 많이 적응했고 호경이랑은 더 친해졌거든. 마주치면 인사하고 쉬는 시간에 카톡을 하기도 하고 함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기도 하고 저녁에는 같이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해. 사귀는 거 아니냐고 놀리는 친구도 있어. 물론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호경이는 정말 좋은 친구야. 얘는 우리 반에도 아는 친구가 꽤 있어서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어. 웃기지? 다른 반 친구한테 같은 반 친구를 소개받다니 말이야. 덕분에 친구들이 더 많이 생겼어. 오늘도 집에 같이 가기로 하고 학교 앞에서 만났어. 집이 아니라 정류장까지만 같이 가는 거지만 말이야. 그래도 걸어가는 시간이 5분쯤? 정류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되니까 아까도 언제나처럼 대화를 했는데 호경이의 꿈은 화학연구원이래. 멋있지 않아? 얘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평소의 모습과 달리 좀 진지해져. 다른 길을 걷게 되더라도 꿈을 계속 포기하지 않을 거래. 멋져 보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 그래도 정말로 화학은 물론 다른 과목들도 잘하는 것 같아. 본인은 아니라는데 친구들은 다들 얘 보고 잘한다고 말해. 그에 반해 나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 하고 싶은 건 딱히 없고 공부도 어중간한 것 같고 뭐 하면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게도 확실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꼭 이뤄지지 않더라도 말이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갈수록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 고맙게도 호경이가 5번 버스가 먼저 도착하면 이 버스는 자주 온다며 버스를 지나보내면서까지 11번 버스를 함께 기다려줘. 그런데 요새 또 드는 생각인데 그냥 친구인데도 매번 그렇게 기다려준다는 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지나친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 그러면서도 나도 호경이가 그러는 게 좋아서 그러려니 하고는 있지만 말이야.
말해놓고 보니 내가 참 모순적인 인간인 것 같아. 집에 들어와서도 호경이랑은 거의 매일 카톡을 주고받고 있어. 가끔은 궁금해져. 얘는 친구도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자기 전까지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을까? 4월 27일 수요일. 날씨 구름 많았지만 따뜻함. 있잖아, 호경이한테 비밀을 말해버렸어. 우리 집에 대한 얘기 말이야. 1년쯤 전에 엄마랑 아빠랑 엄청 크게 싸운 날이 있었어. 그때는 너무 크게 싸움이 나서 자초지종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일단 말리기 바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가 바람을 피운 거였어. 알았다면 말리지도 않았을 거야. 엄마는 일단 내가 말리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일단 한 발 물러섰던 거고. 그러다가 결국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얼마 전 부모님이 완전히 이혼한 뒤 여기 있는 외할머니네로 이사 온 거였거든. 그런데 가끔 크게 싸우시던 그날에 엄마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싸움을 말리기만 하던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후회와 자책감이 들 때가 있어. 아마 엄마가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 때 특히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면 가족들을 이렇게 살게 만든 아빠가 원망스러워지고 원망하는 만큼 또 후회와 자책감이 들고 감정이 악순환되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었거든. 정류장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호경이가 누구랑 같이 사냐고 물어봤을 때 순간 망설였어. 거짓말을 하기는 미안해서 외할머니랑 엄마랑 셋이서 산다고 했더니 이것저것 또 물어보길래 어쩌다 보니 모든 얘기를 하게 됐어. 다른 사람한테는 처음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더 속상하고 슬펐던 것 같아. 울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호경이는 잘 들어주다가 내가 우니까 놀랬는지 가지고 있지도 않은 티슈를 찾아 자기 가방을 열어보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려고 내 얼굴 쪽으로 손을 내밀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허둥지둥했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서 눈물을 닦았는데 옆에서 당황한 호경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이번에는 갑자기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웃음을 참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글썽한 채로 웃었더니 호경이가 더 당황하면서 지금 웃는 거냐고 물어보더라. 나도 왜 웃음이 났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 일이 떠올라 슬퍼져서 눈물이 나온 거 맞는데 이제는 여기로 이사 오면서 많이 괜찮아졌다고 했어. 웃은 건 네가 당황한 모습을 보고 웃겨서 그랬다고 말하니까 호경이도 어색하게 웃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괜한 걸 물어봤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 앞머리를 쓰다듬는 거야. 내가 또 웃으면서 머리는 왜 쓰다듬냐고 물었더니 손을 떼면서 미안해서 그랬대. 그럼 미안할 때마다 그렇게 쓰다듬을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면서 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얘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웃겨서 또 웃었어. 호경이도 결국 그런 날 보며 웃다가 웃음기가 좀 가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엄마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상황을 모르면 누구라도 말렸을 거라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호경이한테 고마운 느낌이 들어서 얼굴을 봤는데 웃고 있는 잘생긴 얼굴에 그대로 뽀뽀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서 참느라 진짜 혼났어. 이거 진짜 비밀이야. 4월 29일 금요일. 날씨 맑고 따뜻함.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줄 비밀이 있어. 호경이에 대한 비밀이고 너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야자 끝날 때쯤 카톡으로 연락해서 호경이와 만나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시간이 있냐고 묻더라고. 시간이라니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버스 막차가 언제냐고,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되냐고, 자기랑 같이 걸을 시간이 있냐고 또 묻는 거야. 막차 시간은 11시 반이라고 했더니 정류장을 지나쳐서 더 걷자고 하더라. 어디를 가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오늘은 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고 가겠다고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 좀 걸으니까 처음 와보는 작은 공원이 나왔어.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은 없었고 주변을 걷다 보니 깨끗한 밤 공기가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어. 둘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했고 말이야. 그렇게 계속 걷다가 비어있는 벤치에 앉았는데 호경이가 말을 꺼냈어. 저번에 내 얘기를 들으면서 말하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못했는데 사실 자기네 부모님도 이혼했다는 거야. 호경이는 아빠랑 둘이 살고 있대. 의외라고 생각했어. 밝은 모습밖에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사건을 겪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 중3 때 여기로 이사 온 이유도 부모님의 이혼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빠한테가 아니라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대. 이혼할 때 부모 모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면 누구와 함께 살지 결정할 때 자녀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가 봐. 나야 아빠가 나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엄마랑 함께 살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때 호경이 나이가 중3이었다는데 한창 잔소리 싫어하고 부모님 얘기가 웬만하면 잔소리로 들릴 때잖아. 그래서 잔소리 많은 엄마가 아닌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한 거야. 그런데 3년 정도 살다 보니까 아빠가 그냥 무심한 사람이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동시에 엄마의 잔소리가 사랑과 관심에서 나온 거였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자신을 사랑했던 엄마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비록 지금보다도 더 철없던 시절의 선택이었다고는 해도 마음 한편의 짐으로 남아 많이 힘든 모양이야. 그런데도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나서 다시 엄마와 함께 살기가 쉽지는 않대. 그리고 아빠가 무심한 편이기는 하지만 나쁜 사람은 또 아니어서 지금의 생활도 싫은 건 아니래. 그래도 그렇게 엄마를 이해하게 된 후에는 전화 통화라도 자주 하고 있고, 엄마도 그때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고 있대. 그리고 성인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고 마음의 짐을 많이 덜 수 있었대. 평소와 달리 거의 무표정하게 말하다가 이 대목에서 웃더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내 표정을 보고는 그렇게 안쓰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호경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랑 참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친해졌던 것도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비슷한 상처 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서로가 그것을 느껴서였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거든. 그랬더니 호경이가 자기도 우리가 잘 통한다고 생각한다고, 서로 연락도 더 자주 하고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날 보고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는데 순간 그 얼굴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그 느낌이 생생해. 나도 그 말을 듣고 그러자고, 더 친하게 지내자고 대답하고 다시 정류장에 와서 버스를 타고 방금 집에 온 거야. 일기 쓰다 보니 벌써 11시네. 나는 아까 호경이가 말한 게 자꾸 떠올라. 연락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 뭘 어떻게 더 친하게 지내자는 걸까? 하굣길에서만이 아니라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일까?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5월 28일 토요일. 날씨 더움. 호경이랑 학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 같이 있을 것 같아서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평소보다 오래 감고 샴푸도 막 엄청 짠해서 썼어. 거울을 몇 번 봤는지 몰라. 우리 둘 다 주말에 학교에 오는 건 거의 처음이야. 아침 일찍 9시에 만났어. 학교 독서실은 주말 중에 토요일만 개방이야. 그렇게 넓지 않아서 고3 학생들에게 우선 사용하게 해주고 있대. 나는 독서실 자체를 처음 와봤어. 보통 교실에서만 야자를 했으니까. 주말에는 자리가 많더라. 우리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어. 옆에 같이 앉아서 공부하다가 호경이를 슬쩍 쳐다보기도 했는데 한 번은 눈도 마주쳐서 서로 보고 웃었어. 그런데 그때부터 조용한 공간에 단둘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에 긴장이 되기도 했어. 점심을 편의점에서 먹는데 호경이 친구인 어떤 남자애가 들어왔어. 그러고는 호경이를 보고 여자친구랑 같이 공부하러 온 거냐며 호들갑을 떨길래 약간 당황하면서 호경이를 쳐다봤는데 아니라고, 그냥 친구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나도 그냥 웃으면서 계속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다고 할까? 말로 설명하기 힘든, 평소에는 느껴본 적 없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 그 남자애가 나가고 나서 호경이한테 너는 친구도 많다고 말했더니 자기도 그런 거 같대. 그리고 슬쩍 여자친구도 많냐고 물어봤는데 잠깐 생각하다가 꽤 있다고 말하더라. 하긴 성격도 좋지, 공부도 잘하지, 무엇보다 잘생겼는데 반에서 인기도 많겠지?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아까와는 달리 집중이 잘 안 됐어. 계속 딴 생각만 나더라. 당연히 우리가 그냥 친구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매일같이 집에 같이 가고 연락도 자주 하고 오늘은 주말에 같이 공부하러까지 왔는데 호경이가 나를 다른 친구와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각했으면 하고 바라는 건 너무 안 좋은 기대일까?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호경이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들. 저녁 시간까지 하나도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 저녁을 먹으러 분식집에 가서도 좀 우울하기도 했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 티가 났는지 나보고 아프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들러댔어. 호경이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나를 걱정하는 눈치더니 돌아오는 길에 독서실에 창문이 없어서 공기가 안 좋은 것 같다면서 교실로 옮겨서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 사실 아픈 건 아니었지만 익숙한 환경에서라면 집중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옮겨보기로 했어. 바로 짐을 챙겨서 독서실을 나와 우리 반 문을 열고 들어갔지. 불을 켜고 창문을 조금 연 다음 나는 내 자리에, 호경이는 내 옆자리에 앉았어. 호경이가 공부하다가 확실히 교실로 오니까 공기가 더 좋은 것 같다면서 사실 자기도 독서실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됐었다고 말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호경이는 독서실에서도 잘 집중하던 것 같았어. 어차피 자리를 옮겼으니까 나도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다고. 지금이라도 옮겨서 다행이라고 말했어. 사실은 교실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야. 오늘도 10시에 학교를 나와서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호경이랑 대화하긴 했는데
심지어 그 대화조차도 집중이 잘 안 됐어. 분명 대화를 나눴고 나도 말을 했는데 대화 내용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결국 집중이 안 됐던 이유는 딴 생각이 들어서였고, 그게 온통 호경이와 나의 마음에 대한 생각들이었거든. 나 호경이를 좋아하는 걸까? 많이 좋아하는 걸까? 호경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